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마린1, 그러니까 미 대통령이 타는 전용 헬기죠. 이 마린1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운용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이 미국의 마린1 기종하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 헬기하고 같은 기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 지금 타는 헬기도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현존 전투기 중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죠. 미그 31. 이 미그 31을 다시 한번 개량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사용한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 가장 크고 무거운 전투기이자 가장 빠른 속도를 가졌지만 낡아서 퇴역해야 할 미그 31이 환골 탈퇴 수준으로 개량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요격기 용도가 아니라 공격기로 개조될 모양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현재 운용 중인 미그 31 고고도 요격기를 대대적으로 개량해서 북극권 지역의 제한적 방공 임무와 더불어서 장거리 공격무기 투발을 위한 미사일 캐리어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11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미그 31은 냉전 시절 서방 세계에 미그 25 환상을 불러일으켰던 그 미그 25를 대대적으로 개량한 버전이지만 그동안 관리가 부실해서 상당수 부품에 부식이 발생했고 일부 기체는 아직도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적용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량을 통해 대대적인 내부 부품 교체와 기골 보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미그 31의 가동률에 큰 영향을 미쳤던 우크라이나제 부품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고 레이더와 전자장비 등을 일신해서 신형 장비 운용이 가능한 새로운 버전, 이른바 미그 31BM과 미그 31K로 명명될 예정인데요. 특히 K 버전의 경우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전문 플랫폼으로 임무가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그 31은 이른바 미그 41로 명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고속 고고도 요격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대 중후반 이후까지 생명을 연장하면서 러시아의 핵심 극초음속 무기 발사 플랫폼으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현재 러시아 공군은 약 130여 대의 미그 31 계열을 운용 중인데요.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 공군이 과연 이 130대를 모두 BM 사양과 K 사양으로 개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미그 31, 바로 미그 25를 조금 경량화 그리고 속도를 조금 줄여서 연비를 조금 강화시킨 그런 개량 버전이에요. 미그 25, 한때 냉전시대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 마 3을 넘는 고속 전투기로 정말 위력을 떨쳤는데, 근데 이게 일본의 귀순한 이 소련 조종사가 타고 온 미그 25를 이제 미국에서 분석해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깡통이었구나 하는 게 들켜버렸었죠. 자, 그런데 어쨌든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러시아는 퇴역시키지 않고 1975년도부터 미그 31이 비행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40년 다 훌쩍 넘었죠. 그런데 이걸 퇴역시키지 않고 이걸 더 개량해서 여기다가 일부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한다. 그 한 발 다는 걸로. 근데 이제 킨잘이 바로 익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그 익스칸데르, 북한은 KN-23이라고 하고, 그 익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을 여기다가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니까 한 발 장착하는데, 킨잘 같은 경우에 마 10, 그리고 최대 사거리는 1000km, 거기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고고도 고속으로 날아가서 1000km 쏘아버리니까 대단히 위협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사에서 저는 보고 정말 놀라운 것이 아직도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이제 조종사들이 이런 스틱 가지고 막 조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차량도 요즘 파워 스티어링 있지 않습니까? 파워 스티어링 아닌 차량이 없죠.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에는 좀 가격을 아끼기 위해서 파워 핸들 아닌 차량 사고 했는데, 요새는 파워 스티어링 아닌 차량이 없죠. 그런데 비행기도 그야말로 파워 스티어링 같이 이 스틱을 조금만 움직여도 뒤에 이제 이 날개 뒤에 플립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게 탁탁 움직여줘야 고도도 꺾고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또 이쪽 것도 이제 수직 미익에 있는 것도 꺾어줘야 또 방향도 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마치 파워 핸들처럼 조금만 이렇게 힘을 줘도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데, 요즘 다 그렇죠. 근데 이건 정말 조종사의 힘으로 그냥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2차 대전 영화 보면 조종사가 하면서 막 이 조종관을 막 제끼고 막 합니다. 그게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없으니까 힘으로 그냥 당겨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하 2.8의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이 대형 전투기가 그게 없어서 그냥 조종사의 힘으로 여태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말 참 과거 소련,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가 얼마나 뻥 스펙이고, 그리고 이 인간에 대한 이 존중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 단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그러면 지금도 다 40년 넘었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쓸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잘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그것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니까 그걸 운용하는 이 미그 31, 우리 근처에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후화가 극심한 현존 마린 1 VH-3를 대체하는 4세대 대통령 전용 헬기 VH-92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50억 달러 이상 소요되었고 우리 정부도 운용 중인 기체인데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 해병대가 초기 도입 과정에 있는 차세대 대통령 전용 헬기 VH-92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공식 작전 운용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고 미국 현지 보도를 인용해서 얼럿5가 현지 시각 11월 27일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미국 매체들을 인용한 이번 리포트에서는 현재 록히드 마틴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VH-92 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전시 등 비상 상황에서는 운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 국방부는 지난 9월 VH-92가 비상 임무는 수행할 수 없다라면서 대통령 수송 임무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밝힌 결함 내용은 통신 계통의 중대 결함인데요. 평시 일상적인 비행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유사시 통신 시스템이 중단되어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먹통이 되는 사례가 시험평가 도중에 몇 차례 발생했고, 제작사는 원인을 찾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문제 원인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린 1은 대통령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백악관에서 에어포스 1이 있는 앤드루 공군기지로 긴급히 이동할 때 사용하는데요. 비상사태에서 통신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은 유사시 국가지휘부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 국방부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VH-3 헬기를 계속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시콜스키에서 제작한 이 헬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대통령 전용 헬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미국에서 불거진 통신 시스템 문제가 우리 공군 대통령 전용 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VH-92, 블랙호크, UH-60 생산하는 바로 그 시콜스키가 만든 대형 헬기죠. 그래서 이제 VIP용으로 개량한, 원래 S-90입니다. 그래서 마린 1으로 선정을 했고, 그 이전에는 마린 1을 뭐 지금도 물론 쓰고 있지만 시킹 헬기, 그 시킹 헬기를 가지고 마린 1 해서 VH-3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또 대통령이 이제 이 블랙호크도 씁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오스프리 넣습니다. 그런데 오스프리 같은 걸 그 대형을 이 백악관 마당에서 쓸 수는 없죠. 그리고 블랙호크는 덩치가 너무 작죠. 그래서 이제 시킹 주로 쓰다가 그걸 이렇게 S-92로 바꿨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후기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스톱,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시킹 계속 써,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 전용 헬기는 이걸 타고 뭐 멀리 가는 거 아니고 백악관에서 앤드루 공군기지까지 에어포스 1이 있으니까 거기 가든지 뭐 가까운 데 가든지, 또 우리나라에 와도 평택 기지를 방문하든지 뭐 판문점을 방문하든지 이럴 때 이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송기에 싣고 와가지고 뭐 그러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혹시 전쟁 상황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하는 그런 통신 다 돼야 되죠. 그리고 아주 유사시에 긴급 상황에서 또 인접하고 있는 동료 헬기들하고도 통신이 정상 작동돼야 되죠. 특히나 전쟁 발생하면 핵전 상황이나 뭐 어떤 상황에서도 지하벙커하고 지휘부와 통신이 돼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세대가 같이 비행을 합니다. 어느 비행기가 대통령 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대가 같이 비행을 하는데,
그러다 진짜 하나 있죠. 그래서 저기 미사일을 쏘든지 뭐 하면 체프 플레어 발사하고 뭐 그래서 어쨌든 회피 기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체프 플레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세대 중에서 진짜가 하나 있고 나머지 두 대는 뭐 강요들이 타고 있고 비서들이 타고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체프도 떨어지고 플레어도 떨어지고 이제는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대가 미사일 날아 몸빵을 해줍니다. 그러면 몸빵 한다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통신이 돼야 되는데 그 비상 상황에서의 통신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결함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5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뭐 5조 5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대통령 전용 헬기 10여 대를 사는 비용인데 이건 정말 뭐 헬기 하나를 엄청난 요새로 그런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겠죠. 문제는 이 미국 대통령보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S-92를 대통령 전용 헬기로 먼저 선정을 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거 지금 통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사용 중단, 사용하면 안 돼, 무기 연기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대통령 전용 헬기는 문제가 없을까? 이걸 이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 전용 헬기가 이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가의 장비거나 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통신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동종의 헬기에서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는 통신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사용 불가 방침이 내려졌는데 한국은 문제없다. 이거 뭐 전혀 개연성 관련 없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한국 공군도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미국도 빨리 고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